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모던 워크플레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박상준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미래 증양형 업무 환경 및 관련 기술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조직 문화의 전개 방향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기도 하고 또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법정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생활에 매우 큰 변화를 가지고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장기간 일하고도 생산성이 낮았던 과거에 비해 짧은 시간을 일하고도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지는 사회로 전환이 되어야 되고 또 근대적 문화, 업무 문화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향하는 문화로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문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이러한 근로시간의 단축에 대하여 찬성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워라밸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쭈어 보니,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거나, 자율적인 선택 근무제를 하거나, 퇴근 시간 이후에 등을 소등하고, 그 다음에 일찍 퇴근하는 문화를 장려하고, 컴퓨터 접속 차단하는 그런 의견들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미 시행에 들어가거나 검토를 하고 계시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몇 가지를 간단히 검색해 보니 사례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보시는 기사 검색에 보시면 몇 군데 기업들이 이미 검토 및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예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크게는 위치에 대한 제도 변화, 그 다음에 근무 시간에 대한 제도 변화,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위치에 대한 제도 변화입니다. 기존에 사무실에서만 근무했던 업무 환경에서 변화하여 세 가지 정도를 예시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재택근무, 자율좌석제, 그리고 모바일 근무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재택근무의 경우에는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집이나 집 근처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제도이지요. 출퇴근 시간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게 되고요. 또 집에 어린 자녀분들이 계실 때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쉬운 제도 중에 한 가지가 자율좌석제가 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앉고 싶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개인별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자리에서 근무를 할 수 있어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일에 몰입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모바일 근무가 되겠죠. 자기 사무실에 자기 자리에서만 일하는 법은 없겠지요.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이동 중이거나 아니면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선택적 근로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한다고 해서 할 때 어떤 분들은 아침 9시부터 6시에 일하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더 일찍 시작해서 좀 더 일찍 끝나는 걸 원하실 수도 있고 또는 좀 더 늦게 시작해서 늦게 끝나는 것을 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가 가장 최상의 성과를 내는 시간이라든지 퍼포먼스가 다를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제도는 많은
분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긴 한데 집중 근로 시간제이죠. 그래서 특정 시간 또는 일주일에 특정 기간을 집중 시간으로 설정함으로 인해서 다른 그때는 회의를 하지 않거나 또는 자기가 평상시 잘 하지 못했던 몰입을 해야 되는 업무를 특정 시간에 이제 할당을 하여 그때는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집중 근로 시간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이외에도 다양한 제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게 될 거고요. 이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를 뭐 하나의 선진 사례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다양한 근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사례에 보다는 저희 회사 사례를 얘기하는 것이 좀 더 저희 경험에 의하여 나온 그 경험들을 공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자세한 설명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스마트 워크라고 하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근무 제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빠른 결정을 위한 인프라, 빠른 작업을 위한 지원, 그 다음에 강력한 보안 이 네 가지 꼭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근무 제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에 나왔던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자율석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출근을 하게 되면 자기 자리가 없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 원하는 층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종일 몰입을 해야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몰입을 잘할 수 있는 1인 회의실이라든지 아니면 어, 다른 평상시 때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별도의 자리에 가서 일하시는 경우면 몰입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회의가 많다라고 하면은 그 회의를 해야 될 대상 분들의 자리 근처에 앉으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격 근무제, 재택 근무제를 저희는 채택을 하고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그 재택 근무라든지 원격 근무제 또는 여기 보시면 시간적 근로 시간제 빨리 출근해서 빨리 퇴근하거나 반대의 경우를 원할 경우에는 매니저의 승인을 얻고 저희는 그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영업분들의 경우에는 직출 직퇴를 권고하고 있어서 굳이 사무실에 오가는 시간을 절약함으로 인해서 같은 시간, 더 적은 시간을 이용해도 더 높은 성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근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항목 중에 한 가지는 빠른 결정을 위한 지원인데요. 일단 모바일 워크 이거는 뭐 근무제도하고 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모바일 워크를 통해서 그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 내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잠시 미팅에 와 있다든지 뭐 어디 잠깐 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그 중간에 근무를 계속 할 수 있는 모바일 환경, 뭐 이메일, 그 다음에 협업,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결정과 빠른 진행을 독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굳이 모든 사람들이 페이스 투 페이스로 회의를 하지 않고도 필요할 경우에 빠르게 온라인 회의를 즉시 개최함으로 인해서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품위사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정형적인 품위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 저형적인 품위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대부분의 이제 일반적인 품위들은 별도의 품위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고 메일로서 승인을 얻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품위서의 그 전형적인 그 프로세스를 따르지 않고 메일을 통해서 승인을 받고 진행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결정과 수행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빠른 작업들을 위한 지원들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문서의 동시 편집.
한 개의 문서를 갖고 여러 명이 동시에 편집하는 기능인데요. 과거에는 어떤 그 문서 같은 것을 동시 편집하거나 동시 작업할 때 한 사람이 먼저 작업을 끝내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이 그 문서를 받아서 또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다면 동시 편집, 동시 작업의 경우에는 한 개의 문서를 갖고 여러 명이 동시에 들어와서 작업하기 때문에 병렬적인 패러럴한 작업이 될 수 있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어떠한 정보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요즘과 같이 정보의 폭주, 정보의 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경우에는 강력한 검색 툴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내가 필요한 문서, 또 필요한 정보를 적시적소에 얻을 수 있고 이는 빠른 작업을 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상당 부분 패턴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루틴화되어 있는 작업들 같은 경우는 자동화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굳이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도 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서 나는 좀 더 지능적이고 복잡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과 동시에 꼭 필요한 것은 강력한 보안이 되겠지요. 강력한 보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안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업투데이트입니다. 가장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상당한 많은 고객분들은 중간에 방화벽이라든지 아니면 경계선 영역의 보안 제품들을 이용하여 그 업투데이트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보여지게 되는데 사실 보안의 기본은 패치를 빠르게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가장 보안의 기본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의 패턴을 보게 되면 좀 더 지능화되는 부분도 있고 좀 더 빠르게 공격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개개인이 막거나 회사의 보안팀이 막는 것은 사실상 매뉴얼에 맞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요. 그렇게 많아지는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은 인공지능 기반의 보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공지능 기반의 보안 같은 경우는 이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false positive, 즉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축적된 경험 및 지식 또는 텔레메트리를 통한 정보의 분석의 기능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것이 사람, 어플리케이션, 디바이스에 걸친 폭넓은 가시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보안 막는 툴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100가지를 막고 있는데 혹시 한 가지가 뚫려 있는 것은 아닌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강력한 차단, 보안 솔루션들은 필요하겠지만 동시에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가시성을 높이는 보안도 역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work more with less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work more with less, 일은 많이 하지만 소요되는 시간 및 노력은 적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적은 시간과 더 적은 리소스를 갖고도 더 많은 일들을 해내는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성공하기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는 네 가지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공간의 변화, 기업 문화의 변화, 그리고 기술의 변화, 그리고 보안의 변화, 이렇게 네 가지의 변화가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공간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어,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경우에 기존의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아침에 출근을 하고 그 다음에 미팅이라든지를 하고 나서 고객사를 방문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였는데 굳이 사무실에 오지 않고도 원격에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이동 시간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 절감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는데 서울 시내에서 출퇴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40분, 그리고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데는 더 많은 시간, 대략 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평균적으로 든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어, 그 뭐 책을 보거나 이런저런 것들에 개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상당 부분은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시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이동을 최소화하여 더 많은 일들을 해내고 더 높은 비즈니스 결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가는 곳이 또는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사무실이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 문화의 변화 부분인데요. 전통적인 기업 문화에서 선진 기업 문화로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민첩하고 유연한 조직 문화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에서 누구하고도 자유롭게 협업하고 일하는 과정을 숨기지 않고 퍼블릭하게 오픈하는 것이, 투명성 있게 오픈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겉으로 일하는 척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일의 성과의 질과 결과로서 공정하게 평가받는 제도 및 문화의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의 변화가 필요한 것인데요.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의 통합이 또 필요하고 업무 시스템과의 통합,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메일도 있게 되고요. 간단하게 온라인 회의 시스템도 있을 수 있고, 첩업 시스템도 있겠고, 전화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도록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의 변화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그 도구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전후 좌우 관계라든지 아니면 나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추천해주는 이러한 문맥을 이해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로의 발전이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기술의 지원들이 지원되어야만 진정한 스마트 워크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기존 수동적인 보안에서 능동적 그리고 지능적 보안으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좌측에 보시는 화면은 이게 성벽인데요. 이것은 가트너에서 제시한 모델인데 저희가 과거 그리고 현재까지도 상당한 많은 그 기업들이 쓰고 계시는 보안 모델입니다. 성 안에 내가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 및 사람들이 있고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하여 성벽을 쌓고 중간중간에 이런 막루를 통해서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이런 성벽 모델입니다. 하지만 모바일화, 클라우드화가 됨으로 인해서 내부에 있던 사람들 및 정보들이 자꾸 바깥으로 유통이 되어야 하는 환경으로 변화가 되었고요. 이럴 때는 과거의 이런 성벽 모델은 더 이상 안전한 보안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보안 모델은 에어포트 모델, 공항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공항 모델에서는 공항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오가고 그 보안 검색도 받고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렇게 여권도 갖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다니는 수화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예를 들어 폭발물이 감지가 되거나 무슨 문제가 되면 긴급 대응팀이 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많은 물건들이 오감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안전하고 전방위적인 보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기업의 보안도 이 과거의 전통적인 성병 모델의 보안에서 이렇게 공학 모델에 오픈되어 있는 하지만 더 안전한 보안 모델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스마트 워크를 통하여 저희들은 예상컨대 이러한 효과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개개인의 효율성이 20% 향상이 되었고 비형식적인 협업이 개선되는 것이 24%, 전반적인 업무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었고 31%, 팀의 효율성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협업도 개선이 되고 전반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는 그 대고객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도 개선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워크 실시 효과가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적은 시간과 더 적은 리소스를 이용해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서 52시간 시대에 적합한 모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워크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적 요소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마트 워크를 가능하게 해주는 여러 기술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스, 즉 UC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을 대표하는 서비스는 단연코 스카이프 비즈니스인데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스 영역을 좀 더 진화시키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능을 넣어서 새로운 용어인 인텔리전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고 이 인텔리전스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술적 설명에 관련된 부분, 서비스에 대한 관련된 설명은 UC의 스카이프 비즈니스 내용과 이를 발전시킨 IC, 인텔리전스 커뮤니케이션스의 팀즈에 대한 설명을 주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통합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스카이프 비즈니스입니다. 스카이프 비즈니스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UC를 강력하게 담당해왔고 지금도 담당하고 있는 솔루션 및 서비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카이프를 알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친숙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스카이프 비즈니스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몇 가지 팩트를 설명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하루에 스카이프를 이용하여 통화하시는 수가 30억 분입니다. 상상이 잘 안 가는 시간이긴 한데요. 어쨌든 30억 분의 시간 동안 시간을 전화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매년 그 미팅하는 횟수가 10억 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미팅이 스카이프 비즈니스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매년 성장률이 2배입니다. 그래서 이 커머셜 그로스이기 때문에 기업 내부에서 사용하시는 비율이 2배 정도 이상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9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저희가 서비스로 그 오디오 컨퍼런싱, 즉 회의 중에서 외부 PSTN망하고 연동을 하여 다이얼인 컨퍼런스 또는 다이얼아웃 컨퍼런스를 제공하는데 어떤 것이냐면 저희가 온라인 미팅 상에서 외부의 전화번호를 오픈해서 외부분이 스카이프 비즈니스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반 휴대폰이라든지 사무실 전화기를 이용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또는 반대로 온라인 회의에 참석하신 분이 일반 휴대폰이나 전화로 다른 분을 초대해서
회의를 참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물론 이 90개 국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간이 되는 오피스 365의 실제 사용자, 실제 액티베이트 하고 있는 사용자가 월드와이드하게 1억 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인더스트리, UC 관련된 인더스트리에서 리더로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리더로서 12년 연속 포지션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UC라는 개념도 있지만 좀 더 파생된 영역으로 UC as a Service라고 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UC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구축형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UC as a Service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여 클라우드 형태의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화면 우측에 보시면 보이시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실행 가능 축 측면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UC 애저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의 성숙도가 가장 높고 가장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UC 환경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냐면 좀 더 팀에 포커스되어 집중된 모던 워크플레이스로의 변화가 급속도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를 분류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모바일 및 소셜, 다양화 및 글로벌화, 팀 기반의 협업 이렇게 세 가지 꼭지로 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모바일 및 소셜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모바일 및 소셜을 통하여 업무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45%가 소셜 네트워크를 쓰고 있고 사용자별 4배,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은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팀 내, 회사 내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고 더 많은 외국분들 또는 파트너분들과 이제 협업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가 일하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세대가 한꺼번에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직장 내에 5세대의 인구 구조를 갖고 있게 되고 각자가 최선의 또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는 도구 및 업무 방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러한 각 세대의 요구 및 요구들을 만족시키는 스마트 워크를 구현함으로 인해서 더 적은 시간을 갖고도 더 많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원격 근무 사용자의 비율이 70%인데 이건 사실 뭐 월드와이드 지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상당한 아시아 국가들도 현재 원격 근무제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맨 처음 말씀드렸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원격 근무제의 도입은 사실상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는 향후에도 계속 더 강조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경우에는 이러한 업무 환경 및 요구의 변화로 우리는 새로운 인텔리전트 커뮤니케이션을 도입하였고 이 서비스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입니다. 팀즈는 기존에는 스카이프 비즈니스와는 별도의 서비스가 존재하였으나 인텔리전스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스카이프 비즈니스의 많은 기능들을 팀즈에서 제공하고 있고 또 제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도 자세히 보시면 팀즈와 스카이프가 서로 섞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일단 하나씩만 단계적으로 보시면 커뮤니케이션스로 인해서 채팅, 미팅, 전화의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스카이프 비즈니스의 기본 기능들하고 같은 내용들이죠. 그리고 협업, 지금 보시면 단순히 커뮤니케이션 도구뿐만 아니라 파일들에 대한 공유, 그 다음에 문서에 대한 집중화 같은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팀즈가 쉐어포인트하고 매우 밀접한 연계를 갖고 있고 쉐어포인트가 팀즈의 백엔드에서 마치 엔진처럼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객
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확장을 할 수 있는데요. 서드 파티 앱이라든지 또는 그 프로세서라든지 디바이스를 서로 연계하여 팀즈의 영역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보안 기능들을 갖고 있는데요. 기업용 보안,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및 관리 도구들이 를 한꺼번에 오피스 365 내부에서 통합된 관리 툴로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팀 협업을 위한 허브의 역할로서 팀즈가 포지션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텔리전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 비전에 대한 설명을 잠시 조금 더 드리면 팀즈는 기업용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핵심적인 도구다,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UC가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메신저, 온라인 회의, 그리고 전화의 기능에 머물렀다면 팀즈는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그 이상의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과 그 다음에 지능형 커뮤니케이션이 추가된 인텔리전트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으로 발전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시의 핵심 부분인 전화 및 온라인 회의 기능은 스카이프의 기프라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추가로 인공지능형 기능들, 예를 들어서 음성 인식이라든지 인지 기능, 통역 서비스 같은 것들은 향후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는 언어적 특성도 있고 그 다음에 로드맵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비전으로 갖고 있고 향후에 추가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텔리전스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사실 말 그대로 인텔리전스 능력을 강화하는 것일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적인 인지 서비스인 커그니티브 서비스가 팀즈에 접목될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커그니티브 서비스는 아직 한국에서 좀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점차 더 개선될 예정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인공지능 추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엔진인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도 접목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설명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대표적인 생산성 관련 인공지능 엔진입니다. 이미 많은 서비스에서 제공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오피스나 델브 같은 것이 한 예로 들 수 있는데 오피스의 파워포인트 디자인 아이디어나 또는 아웃룩의 중요한 메일에 대한 구분 서비스 등을 제공할 때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델브나 마이어네티스 같은 경우에서는 나에게 중요한 문서에 대한 추천과 일하는 패턴에 대한 분석 및 가이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계속 그 팀즈에 접목이 될 예정이고 이러한 그 인텔리전스 기능들이 제공됨으로 인해서 단순히 수동적인 또는 1차원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에서 좀 더 복잡하고도 자동화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인프라로 변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전화 및 미팅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전화라든지 미팅을 하기 전 단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커뮤니케이션 하는 중간에 있을 거고 끝나고 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문맥을 이해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에 대한 부가 설명을 잠시 더 드리면 그 미팅을 하거나 또는 전화를 하기 전에 사실 그 전에 있었던 히스토리 또는 관련된 문서 그리고 협의할 프로젝트의 아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효율적인 전화나 또는 효율적인 미팅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과거의 UC가 이런 것들은 별도의 솔루션에서 그 정보를 획득했다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그 안에 관련된 히스토리 컨텍스트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를 걸거나 또는 기존 히스토리를 검색하는 것이 매우 유리해서 문맥을 이해한 상태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화나 미팅을 하고 있는 중간에도 어디든지 언제나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을 시켜서 좀 더 다이나믹하고 즉시 결정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고요. 전화라든지 회의가 끝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별도의 그 노트를 하거나 또는 프로젝트 관련된 액션 아이템을 도출해서 관리를 하기다 보다는 팀즈 안에서 그런 노트 또는 액션 아이템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이전 이후에 대한 관리를 팀즈 안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허브, 정보의 허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기능들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좀 더 파워풀한 툴로 발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 페이지 정도는 팀즈의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존의 스카이프 기능들을 모두 가지고 오는 것이므로 UI는 약간 스카이프 비즈니스와 다르긴 하지만 그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스카이프 비즈니스에 대한 내용들을 풀리 지원하며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컨텍스트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지금 화상회의, 온라인 화상회의인데요. 스카이프 비즈니스가 가로로 이렇게 4개를 보여주는 반면 이 팀즈 같은 경우는 그 화면을 4분할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되고요. 우측 하단에 있는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스카이프 비즈니스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를 해주고 미팅을 참석하게 해주는 콘솔 같은 것인데 관련된 디바이스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잠시 후에 간단하게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가 미팅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전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무실 전화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공간에 대한 변화, 즉 좌율 좌석대라든지 아니면 원격 근무제, 모바일 근무제 할 때 가장 걸리는 문제점 중에 한 가지가 회사 전화입니다. 회사 전화기를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외국과 통화해야 되는데 회사 전화가 없다고 개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외국과 통화하는 것도 사실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무실에서 전화기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전화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전화를 하느냐? 여러분들의 PC, 노트북, 모바일 폰 안에 회사 전화를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담는 것입니다. 유사한 케이스로 개인용 툴인 보이스톡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게 되고요. 또는 마찬가지로 개인용인 스카이프 전화 같은 거를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컨슈머용 앱과 다른 것은 팀즈는 기업 전용 서비스로서 안정성 및 보안성이 일반 컨슈머와는 차이가 많이 있고 또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일반 전화, 즉 02번호 또는 010 번호하고도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하게 스마트워크에 대한 공간적인 제약을 제한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사무실 전화의 도입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장표는 향후의 전반적인 그 스카이프 비즈니스와 팀즈에 대한 포지셔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클라우드에서는 오피스 365 기반으로 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로 통합을 해서 제공을 낸 적이 있고요. 하지만 만약 난 설치형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 기존 온프레미스 상에서의 스카이프 비즈니스에 만족하여 사용하실 경우에는 기존 설치형 스카이프 비즈니스도 계속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저희가 전반적인 업무 환경의 변화와 이런 업무 환경의 변화를 도와줄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팀즈에 대한 간단한 데모를 좀 보여드리고 디바이스의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저희가 화면 캡처 상호에서의 데모 부분이고요.
첫 번째 내용은 지금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한 연결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최근에 통화를 하거나 또는 채팅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은 컨택이 있습니다. 컨택에서는 그 관리를 이제 자주 연락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소록 같은 것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컨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스피드 다이얼 단축키죠. 단축키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 컨택할 수 있는데 보시면 그 지금 그 단축 번호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상태 정보, 그다음에 얼굴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이분이 빨간색이면 전화하고 있거나 또는 다른 미팅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게 되고 또는 파란색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자리에 있거나 어쨌든 자리에 있지 않아도 연락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하고는 간단하게 채팅하거나 전화를 하실 수 있게 되겠죠. 또는 어웨이거나 아니면은 뭐 휴가 중인 경우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즉 통화 전에 그 상대방의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하나가 있게 되고요. 스피드 다이얼은 보통 저희가 전화기 같은 경우는 0번에서 그 9번까지 지원하지만 이거는 계속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 제약을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피드 다이얼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상대방 리스트들이 쭉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직책이고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히스토리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음성사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음성사서함을 필요하게 되면 미리 플레이해 볼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팀즈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카이프 비즈니스의 미팅, 전화, 그리고 채팅에 한정하지 않고 더 추가적인 기능들을 제공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팅 내용 또는 기존 게시판의 내용들도 필요하지만 그 추가적으로 관련된 문서들, 즉 여기 보시면 뭐 샘플 인터뷰 퀘스천이라든지 아니면 서베이 내용들 이런 것들도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히스토리로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후에 채팅이라든지 회의 또는 전화의 경우를 이용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전 단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채팅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워드 파일이라든지 파워포인트 파일을 올리거나 또는 동영상 같은 것을 올려서 기존의 단순한 형태의 채팅에서 좀 더 발전된 그리고 문서가 공유되고 있는 즉 커뮤니케이션의 협업과 그 문서 협업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과 회의를 할 때 그분들의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한꺼번에 확인을 해서 그분들하고 미팅을 할 때 어떤 시간대가 가장 가능한지에 대한 일정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때 일정에 대한 확인을 하고 나서 미팅을 하게 되면 미팅 초대를 하게 되는데 보시면 스카이프 미팅이 있고 그 다음에 팀즈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두 가지 모두 다 지원하고 있고 스카이프로 미팅하고 싶으신 경우는 스카이프, 그 다음에 팀즈로 미팅하고 싶은 경우에는 팀즈를 만드시면 여기 밑에 보시다시피 팀즈로 미팅을 참석할 수 있는 URL 링크가 표시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문서 같은 걸 같이 보면서 회의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지금 초대했더니 이제 상대방이 초대하는 화면을 보시게 되고요. 그래서 민나우를 누르게 되면 바로 즉시 회의방을 개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의방을 개설하고 나서 간단하게 이 회의의 내용, 그 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지,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오실 분들은 어디로 오시고 오시지 않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라는 부분들을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시간 정해졌고, 그랬더니 이제 미팅과 관련된 그 스케줄이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 보면 2017년 10월 13일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미팅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게 되고, 이 인비테이션을 다른 분한테 보내게 되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회의에 참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금 밑에 화상회의, 즉 영상회의뿐만 아니라 화면을 공유해서 보실 수 있게 되고요. 이 기능은 말씀드린 대로 스카이프 비즈니스도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팀즈는 스카이프 비즈니스의 모든 기능을 갖고 가면서 동시에 그 지능형 서비스 및 그 다음에 이제 문서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UI가 약간 다르긴 한데요. 스카이프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상단에 연결된 가로형의 그 회의 방을 개선하고 있고요. 팀즈는 좀 더 크게 사분할돼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화면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 세 분은 영상으로 들어오셨고, 요 분은 회의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참가를 못 하시는 분이라서 전화로 들어오신 경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화면을 공유할 수도 있고, 또는 어플리케이션 별로 공유할 수도 있고,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지정해서 걔를 이용하여 이제 그 화면만 보이도록 공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그럼 스카이프를 쓰고 했던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기존에 스카이프를 사용하셨던 고객은 저희가 스카이프 비즈니스에서 팀즈로의 트랜지션에 대한 부분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관련된 툴킷들이 제공될 예정이고요. 그걸 통해서 스카이프 비즈니스를 팀즈로 자연스럽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마이그레이션 이전 및 중간에도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팀즈와 스카이프 간의 서로 호환성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정 사용자는 팀즈를 쓰고 일정 사용자는 스카이프를 쓰시더라도 둘 간의 협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스카이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팅, 미팅, 전화의 기능만 한정하고 있고, 팀즈는 그거에다가 추가적인 기능이 더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기능을 다 쓰시려면 팀즈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온라인 미팅용 장비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은 담당 영업 및 담당 파트너를 통해서 추가적인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이 스카이프 또는 팀즈에 관련된 내용들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오른쪽은 현재 그 화상회의 장비를 갖고 계실 때 연결할 수 있는 장비 종류인데, 뭐 펩시라든지 폴리콤 이런 걸 통해서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그 연결에 대한 내용들은 버전이라든지 장비 종류에 따라 매우 다르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들은 자세한 사항들은 별도의 기술 담당 엔지니어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원격 근무제라든지 자율석재 같은 거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기가 없게 되는데, 전화기라든지 회의 시스템들이 없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리면, 왼쪽에 보시는 내용들이 개인용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이고, 오른쪽이 이제 왼쪽이 개인용 장비들이고, 오른쪽은 모바일 워크플레이스니까 조금 더 사무실 안에 있거나 하더라도 소규모 인원들이 회의 참석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내용들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구분은 좀 뒤에 해놨는데요. 그 몇 가지 시나리오 있을 것 같습니다. 원격 근무, 모바일 근무, 그리고 사내 협업 공간, 그리고 미팅룸. 그러니까 미팅룸인데 규모가 뭐 작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먼저 원격 근무의 경우에는 지금 집에서 일하거나 아니면은 뭐 근처 회사 내 집 근처에 있는 뭐 스마트워크 센터 같은 것이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데서는 다양한 디바이스 종류들이 있게 되고요. 하다못해 그냥 노트북에 빌트인 되어 있는 스피커 마이크를 이용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빌리티도
그러니까 가져다 낼 수 있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노이즈 캔슬링 기술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디바이스 종류별로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이 있는 디바이스들이 팀즈 및 스카이프 관련된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 서티파이드 받은 그런 걸 이용하시면 굉장히 조용하게 다른 화이트 노이즈를 줄여주고 굉장히 클리어하게 들으실 수 있게 되겠죠. 다른 것들도 잘 들리긴 합니다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꼭 필요한 환경,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시끄러운 곳에서 있으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기능이 있는 디바이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헤드셋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나는 하드웨어 폰이 필요하다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폰도 제공하게 되고요. 또는 모바일 안에 있는 그 모바일 앱으로서의 전화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바일 근무제 있죠. 이동 중이거나 잠시 외부에 있어도 사무실과 동일한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보실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쉽게 보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구들이 주로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미팅을 참석하고 또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누군가가 공유하고 있는 화면을 공유하거나 또는 모바일 디바이스 자체를 공유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폰, 블루투스 헤드셋, 그 다음에 이제 회의용, 소규모 회의용 스피커폰 등이 이거에 적합한 디바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내 협업 공간에 대한 부분이죠. 한 두세 명 정도가 간단하게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쓰는데 적합한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명이 이제 동시에 같이 작업하기 때문에 화상은 당연히 지원해야 되고 또는 이제 화이트보드 그래서 누군가가 미팅 회의를 만들거나 또는 설계 화면 같은 거를 보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것들 그런 경우에도 보통 우리가 기존에는 칠판을 이용해서 연결을 하는데 문제는 칠판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그리면 원격에 계신 분들이 잘 못 보게 되고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화상회의를 켜고 보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다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PC 안에서의 화이트보드 기능들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원격에 계신 분들도 클리어하게 보실 수 있게 되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필요에 따라서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이 있는 디바이스를 이용해 보실 수도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소규모 미팅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회의룸이 불필요하게 되고 있는 곳이 그대로 회의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가 있는데 이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를 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되고요. 또는 좀 더 쉬운 방법 중에 한 가지는 터치패드가 터치 기능이 있는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서피스 같은 것이 되겠죠. 서피스 같은 거에서 화면 공유하면서 바로 그 윈도우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화이트보드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스카이프나 팀즈에서 제공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사용하시든지 그 기능을 이용하시면 원격에 계신 분하고도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미팅룸, 대규모 미팅룸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사실상 그 규모에 따라서 설치할 카메라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그 위성 마이크라든지 이런 거에 차이가 있게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여러 명이 같이 모여서 좀 더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이해도가 높은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이 사이즈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이러한 다양한 기기를 이용하여 귀사의 스마트 워크를 손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근무, 모바일 근무, 사내 협업 공간, 다양한 종류의 미팅룸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공간적인 부분도 되겠고 그 다음에 시간적에 대한 부분의 자율성도 제공해서 새로운 52시간 근무 제도가 도입이 되었을 때에도 더 적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도 더 많은 서비스들을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드릴 예정이고요.
이러한 관련된 기반 서비스들이 윈도우즈 10, 그 다음에 윈도우즈 팀즈, 그리고 머신러닝 관련된 인공지능, 머신러닝 관련된 것인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 인공지능 AI, 그 다음에 인지 서비스인 코타나들이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새로운 업무 환경에 대한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좀 더 정합을 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추세라고 보였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시간 및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 그 다음에 적절한 변화 관리 및 기술이 받쳐주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변화 기술에 있어서 저희가 제공해 드린 것은 인공지능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인텔리전스 커뮤니케이션스의 대표 주자인 팀즈 부분이 이러한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관련된 보안성도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Q&A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